월요일 날에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되게 좋았어서요. 네. 이게 사람 마음이 갈 때긴 한데 이거 올해 좀 괜찮을 거 아닐까 막 이런 자꾸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경우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평균 회귀의 법칙상 그렇죠, 다시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네. 없는데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사님도 뭐 벌써 한 30년 가까이 이 시장 네. 계셨으니까. 네, 저도 여러분 이제 육관을 95년도에 증권회사를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그거 30년 전에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섹터 애널리스트 해봤고 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특히 이제 지점에서 이제 영업을 이제 계속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한 2, 3년 정도 어려우면 그 다음 년도 상당히 좋았는데 작년에 되게 어려웠고. 네, 작년에는 정말 다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방산이라든지 어떤 특정 네, 조선 쪽이나 뭐 이 정도 종목만, 예. 업종만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종목들은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맞아요. 훨씬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상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더 힘들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23년에도 힘들었고요. 2024년도 힘들었는데 3년 연속 힘들었던 네, 겁니까? 2022년에 또 하락이 또 엄청나게 나왔기 맞아, 그때 때문에 그랬죠. 그때도 상당히 더 힘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2020년과 2021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렇게 나왔을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일선에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 포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한국은 안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고 그래서 이미 성학개미 쪽으로 많이 미국으로 갔다 다 하니까. 가신 분도 많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매도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이제 없다는 얘기는 조금만의 그렇죠. 매수세가 와도 그렇죠.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이 이제 연초부터 조금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코스닥도 그렇지만 거의 글로벌 최하위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밖에 지나지 않아서 좀 성급한 면은 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틀 동안 보면 글로벌에서 국내 시장이 거의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연초에 지금 4.1% 상승했는데 비슷하게 상승한 그런 지금 주요국 증시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한 1.6% 상승했는데 작년에 이제 28%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렇죠. 이 정도면 참 선방이다라고 보이는데 코스닥은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높은 환율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익 추정치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눌렀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 이런 우려감이 변한 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점은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국내 정치 관련한 악재가 상당 부분 지수에 반영되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추가적인 환율 급등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감이 좀 완화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외국인이 좀 순매수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면이 직전 연도에 지수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달 지수가 좋았던 경험이 최근에 좀 두 차례가 있었는데 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2022년에 무려 1년 동안 34% 이상 하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23년 1월에 9% 반등한 적이 있고요. 네, 네. 2018년도에도 15.4% 하락한 이후에 그 다음 해 1월 6% 반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그에 좀 해당되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악재가 또 나오기보다는 악재가 미리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지금 상당히 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여기서 이제 환율 수준만 조금 더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외국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일단 환율이 가장 큰 어떤 지수를 움직이는 변동성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도 오후에 좀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짝수해는 좀 부진하고 홀수해는 또 좀 수익률이 괜찮다면서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1월 효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최근에 1월 효과가 있었나라고 봤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는 이럴 효과가 좀 없었고요. 네. 2023년에는 확실히 있었고 또 2022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퐁당퐁당하는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최근에 한 4년 동안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는 느낌에는 이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네. 기분상으로 네. 이런 효과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근데 이사님 이제 같은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라고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지수가 바닥권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 스타트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실 12월 초에 사실 반등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맞아요. 인해서 오히려 더 하락했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은 지금은 이제 진바닥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1월에 있을 CS 2025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지금 12월 한 중순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점도 이런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높이는 요인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지수가 바닥에서 크게 상승한 상황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최소한 박스권 회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를 가정해 본다면 현재는 매도보다는 매수 국면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업종으로는 일단 1월에는 사실 이럴 거라는 것이 결국은 실적에 바탕을 주지 않고 기대감에 따라서 그렇죠. 상승하는 그런 효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이제 이거는 양도세와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양도세를 이제 확정지기 위해서 네. 많이 이제 그 손실이 많은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시킨 다음에 그 1월에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성이 바탕이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1월에 더 많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첫날 둘째 날 거래에서도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이 높았던 만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반대로 정말 이것이 반등하는 진짜 초입 대상승의 초입이라고 할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한 종목도 많지만 절대적으로 하락이 많이 하는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좀 관심은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화학 이런 쪽인 건설, 거죠? 예. 화학, 철강, 소매, 예. IT 하드웨어인데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의 어떤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부장입니다. IT 예. 하드웨어가 거의 소부장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밸류에이션 체인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지금 반등세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목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다른 후공정이 아니라 전공정까지도 확대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네.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예. 1월은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적자라도 어떤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표 배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이제 지금 현재 돈이 안 되는 네.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투자자 예탁금도 지금 57조 원을 넘겼고 CMA 잔고도 87조 원대. 7인 잔고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좀 하여간 시장에 자금 유입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도 좀 있다라는 점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앞서 이벤트 효과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CS 2025,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지난주에 코스닥 금요일 날 급등할 때 보면 시가총액 상위 네. 쪽에 있는 바이오주들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장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열리긴 하는데 이게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CS 2025도 같이 보실 필요는 있지만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니까 예.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개최되는 그 1월 13일부터 개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엔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3회차인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례적으로 이제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나흘간 개최되는데 예. 상당히 많은 기업과 또 투자자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미팅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주요 컨퍼런스 키워드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헬스케어 정책, 예. 비만 치료제인 GLP-1 그리고 인공지능과 항체 약물 접합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게 ADC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는 뭐 삼성바이오 같이 이제 매년 참가하는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보통은 이제 공식 초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빅파마와의 어떤 미팅 자리를 마련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주로 좋은 소식은 이런 미팅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그렇죠. 않나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미리 반응하는 뭐 이런 게 진행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 2주 전부터 관련 기업들의 상승 흐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상승이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에 이제 컨퍼런스까지도 이제 겹치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업종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벤트 효과는 또 별 소식 없이 끝나면 또 주가가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있죠? 예. 보통 이제 재료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 이벤트가 지나면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이제 수익이 났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셔서 수익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지금 경험상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많이 해서 거기서 정말 좋은 소식으로 뭐 만일 뭐 신약의 기술출 뭐 이런 계획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나중에 따라서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바이오는 뭐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전 세계 다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쪽 관련돼서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 가시면서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지난주 2차 전지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전지가 사실 지금 바닥 네.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예, 근데 이제 뉴스 흐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반복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큰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도세가 좀 너무 없기 때문에도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어떤 트리거만 존재한다면 진바닥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 트리거가 중요하네요. 뭘로 네. 보세요? 근데 사실 트리거는 어떤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든지 아니면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만한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나와야 뭐가 되는데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게 우호적으로 그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나온다면 네. 그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실적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확신은 아직까지도 그렇죠. 저도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보통 추세 전환으로 해서 대상상으로 갈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바탕이 돼야지만 이게 확실하게 끌고 간다라고 가정했다면 일단 바닥 찾기가 가장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이 지금 뭐 보조금 얘기가 이제 EU 쪽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EU 쪽에서 또 이제 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트리거가 유럽 쪽에서 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예. 일단 트레이드 관점의 접근은 유효한데 그중에서도 종목은 유럽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 SDI랑 에코프로 BM 정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있고 여기가 유럽 비중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돼 있고 예. 또 이제 테슬라가 지난주 후반에 이제 급등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이 판매량에 대해서 그 돼서 뭐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왔다 갔다 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보조금이 이제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결국
성능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측에서는 네. 또 수익성이라든지 원가의 어떤 그런 예. 그거에 대한 강점이 있는 테슬라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도 그 안에서는 2차 전지 안에서는 조금 더 네. 우선순위를 좀 두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 뭐 LG 에너솔루션, 뭐 LNF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주 유럽 비중이 높은 종목 삼성 SDI,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시간이 한 4분 남아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네. 또 이제 지난주에 또 주말에 또 열심히 또 보셨을 테니까 압축을 해서 뭐가 제일 변화가 좀 보이던가요? 일단은 압축을 좀 해본다 그러면 사실 코스닥 업종들이 조금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 업종들이 많이 보인다. 외국인이랑 기관도 막 사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하락이 너무 많이 진행된 네. 상황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하락이 낙폭이 컸다면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죠. 회복이 쉽다는데 너무 하락이 완만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만 반등해도 이게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여력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많은 업종들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네. 저는 결론 내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힘들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피에서는 추세가 이제 하락이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KB금융,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이제 하락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 심하다 조금 이제 매물벽이 좀 두터워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으로 재전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있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사실 하락이 전환되는 종목을 발견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예. 여기 이제 시가총이 50이 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세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리노공업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또 HLB 생명과학이 있었는데 일단은 코스닥의 소부장이라든지 바이오 쪽 종목들이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예. 지난주에는 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날도 이들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2분 정도 있으니까 뭐 어떤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지금 보셨던 제가 종목 얘기해 주시면. 최근에 한 2주 동안 지켜본 종목 중에서 그나마 기술적으로 좀 유망한 종목 일단 3종목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FNF가 일단 기술적으로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상승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네. 종목인데 펀더멘탈적으로도 사실 중국에서의 뭐 신규 브랜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지금 상당히 출점 계획을 확장할 계획이고 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추운 겨울이 나타나면서 방한형 의류 판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션이 현재는 조금 올라서 5.9배 수준인데 PR로 이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노공업인데요. 예. 리노공업도 최근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직전 3주간 31.3% 상승하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선도 기업인데 비메모리랑 모바일향으로 주로 이제 좋아지는데 이 전방이 좋아질 경우에 실적 성장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다시 이제 5% 지분 신고를 해서 상당히 좋고 이제 실적도 보시면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이오테크닉스인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용 레이저 응용기기 제조업체인데요. 레이저를 활용한 뭐 마킹, 웨이퍼, 뭐 국소비만 극격의 온도 올리는 레이저 어닐링, 뭐 레이저를 네. 이용한 절삭, 뭐 반도체 공정이 어려워질수록 사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5주 동안 거의 40% 가까이 상승했지만 추세는 아직은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 전환이 좀 유력하다. 그리고 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신규 매출이 본격화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기관을 조금 매수를 자극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이 지금 제가 12월 거를 보니까 특히 12월 중순 이후에 기관들이 뭐 거의 매일 사다시피 할 정도로 12월 마지막 주부터 특히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